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 병원을 전전하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MRI, 심지어 양성자 컴퓨터 난층 촬영 장치 같은 첨단 기기로 몸을 스캔하다시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성염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만성염증은 신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염증과는 다릅니다.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합니다. 만성염증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므로 고령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몸의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원인과 만성염증을 없애는 생활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염증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상처가 나거나 이물질이 침입했을 때 우리 몸은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이물질을 물리치기 위한 면역체계를 작동시킨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라는 병사들이 모이고 조직을 재건하거나 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싸운 뒤 염증이라는 물질을 남겨놓고 떠난다. 이것이 급성염증이다. 정상 면역체계에서는 이 잔해가 깨끗하게 처리된다. 하지만 만성염증은 좀 다르다. 매일 극미량의 염증 물질이 생겨나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염증 물질을 따로 처리하지 않는다.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킨다.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 면역계를 교란한다.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선 같은 피부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등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 만성염증은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한다. 서울대병원 건강증진센터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38%, 여성의 경우 29%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염증은 뇌세포를 파괴해 우울증,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일으킨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사망자의 뇌신경세포를 살펴보니 만성염증이 확인됐다. 근육감소증도 유발한다. 염증 물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사용하면서 근육에 전달되는 단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 슈쿠토쿠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만성염증군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대조군보다 1.5배로 높았다. 이외에 잇몸병, 대장염, 지루성 피부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을 유발한다. 만성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가 어느 순간 질병으로 나타난다. 동일한 부위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천천히 망가지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만성염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몸이 노화될수록 염증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체내에 쌓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만성염증을 일으킬까? 만성 스트레스.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조절 기능을 방해하고 염증 제거 효과를 낮춘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데 염증 반응을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 오하이오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경우 체내 염증 수치가 20% 높았다. 잘못된 식생활. 과자, 튀김류 등의 많은 트랜스지방과 오메가6 지방산은 세포의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 내장 지방. 질병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비만이 대표적이다. 복강 내 내장 주변에 존재하는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의 주된 요인이다. 치주염. 치주염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치아와 잇몸에 생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돈다. 그 밖에 흡연, 미세먼지 흡입 등도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요소로 지목된다. 잘못된 자세. 잘못된 자세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림프의 순환을 억제한다. 구부정하거나 다리를 꼬거나 거북목을 유지하거나 턱을 괴거나 양반다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염증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만성염증이 늘어난다.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코, 입, 폐를 거쳐 혈관으로 침투한다. 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을 만든다. 미세먼지가 심뇌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도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다. 만성염증을 줄이는 생활 수칙을 소개한다. 오메가3 늘리고
오메가6 줄이기.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을 6대1 정도로 유지해야 염증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인의 오메가6 섭취는 오메가3의 약 20배에 달하므로 오메가3를 의식적으로 많이 섭취하려고 애써야 한다. 오메가3는 들기름과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매일 오등어 한 토막을 먹는 게 좋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힘들면 영양제로 먹어도 괜찮다. 비타민 C와 E 함께 섭취.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을 때 생성되는 산화물질은 염증을 일으킨다.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 등은 산화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견과류에 풍부한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이다. 비타민 C와 E를 동시에 먹으면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된다. 하루 30분 유산소 운동, 10분 스쿼트. 대부분의 집중된 내장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이 분비된다.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매일 30분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근육 또한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다. 하체를 단련시키는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좋다. 녹차 마시기.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료다. 강황, 마늘, 양파, 토마토, 두부, 비트, 감태, 식이섬유 섭취도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된다. 명상과 목욕,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명상과 목욕요법이 도움된다. 둘 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염증 물질 분비를 줄인다. 욕조의 물은 39도에서 41도가 적당하며 전신욕보다는 반신욕이 더 낫다. 하루 20분 반신욕과 10분 명상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바른 자세 만들기. 평소 온몸을 편 자세를 유지하자. 구부정한 자세는 원활한 신진대사를 억제해 체내에 만성염증이 쌓이게 한다. 틈틈이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펴는 스트레칭을 하면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 멀리하기.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은 폐를 거쳐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킨다. 니코틴이나 가공식품의 화학 첨가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은 자제한다. 일상 식단과 생활 습관을 몇 가지만 변경해도 염증을 쉽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몸에 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지금까지 신중년 연구소였습니다.